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부탁을 잘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부탁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시나요? 발전소장이 부탁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주는데 우리 영자가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듣는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상대방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마법 같은 대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우리 영자처럼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매번 까이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심리대화법 7가지 중 그 첫 번째, 권위의 법칙. 여러분은 남편에게 금연을 권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여보, 담배가 몸에 해롭대요. 제발 담배 좀 끊어요.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여보,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이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이래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나요? 어떻게 말을 해도 끊지 않겠지만 후자의 말을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권위 있는 근거를 제시했을 때 설득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권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대학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정장 차림으로 무단횡단을 했고 한 번은 캐주얼 차림으으로 무단횡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장 차림을 했을 때 그를 뒤따라 건넌 사람이 캐주얼 차림보다 3.5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권위 있는 차림새가 주는 효과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권위자의 명령에 따르면 실제로 유익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유년기 시절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우리보다 더 똑똑한 권위가를 따르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그 권위자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나 판검사, 정부의 지도자의 말을 따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 권위에 복종하는 심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입장과 경험만으로 상대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저 같은 경우도 가끔은 이렇게 심리학 논문을 근거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권위자의 말, 유명 기관의 연구 결과, 전문가의 저술, 이미 증명된 통계 자료 등을 근거로 내세우면 그들의 권위와 신뢰성이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랭거의 실험 효과를 사용하라.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장난감 사줘.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는다. 엄마, 장난감 사줘. 왜냐하면 나한테 그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후자의 말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문장 다 크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마법 같은 설득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랭거의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앨런 랭거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제시하는 게 효과적임을 밝혔습니다. 랭거 교수의 연구팀은 도서관에서 복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선 다음 줄을 선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줄을 선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을 접근시켜서 각기 다른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말에 더 설득력이 높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복사해도 될까요? B.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A는 60%의 사람들이 허락을 했고 B는 94%의 사람들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지막 C그룹입니다. 제가 복사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장난하냐고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93%의 사람들이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복사기 실험은 왜냐하면 이라는 한 단어가 가진 독특한 동기부여 효과를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설득력을 얻는 까닭은 왜냐하면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합당한 이유 사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된 연상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곧 있으면 연봉 협상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연봉 좀 올려주세요. 저 열심히 일했거든요. 라고 하는 대신 연봉 인상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봉 협상에
성공하시면 붕어빵 3마리. 세 번째, 플라시보 효과를 써라.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플라시보란 플라세보를 썼을 때 환자가 진짜 약으로 믿어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 이를 말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또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으로 위약 효과, 가짜약 효과라고도 합니다. 어릴 적 엄마 손은 약손. 여러분, 우리 엄마의 손은 정말 약손이었을까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한 병원의 말기 임파선 암 환자에게 암에 좋은 신약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투여를 했는데 놀랍게도 병세가 호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TV에서는 신약에 대한 효과는 과장이었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정정 보도가 나오자마자 그 환자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라시보 효과는 회사 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상대방 직원에게 어려운 제안을 해야 할 때 구구절절한 말 대신에 확고한 자신감으로 무장한 후 상대가 기대 심리를 품을 수 있도록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안건을 받아들여 실행하신다면 다음 분기부터는 분명 이익이 높아질 것입니다. 회사 경영에 막대한 이득이 생기는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실 건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생긴 말이 가심비입니다. 가심비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로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가성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중요시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영자가 교촌 레드콤보를 시켜 먹는 것을 알고 있어도 영자야, 너 이번 다이어트 꼭 성공할 것 같은데? 내 느낌이 그래.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 믿음과 희망으로 발휘되어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네 번째, 자이가르닉 효과를 이용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발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또는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하는데 수강생들이 지루해하면 어쩌죠? 와 같은 고민입니다. 이때 쓰는 효과가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여기서 자이가르닉 효과란 완성하지 못한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심리 현상을 말하는데 흔히 미완성 효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여성 심리학자인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우연히 들림 독일의 한 식당에서 한 명의 웨이터가 메모도 하지 않은 채 단체 손님의 주문을 실수 없이 받고 일하는 모습이 신기해서 식사 후 그에게 다가가 좀 전에 이 테이블에 있었는데 저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그 웨이터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모든 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기억이 잘 지워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요즘 여러분들께서 매일 저녁에 보는 일일 드라마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마녀의 게임 후 태풍의 신부에 이어서 내 눈의 콩깍지까지 이어지는 일일 드라마는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중단해버립니다. 여러분은 궁금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봅니다. 그리고 또 안달이 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말을 할 때 한 번에 다 말하지 않고 중간에 한 호흡을 멈추어 일부러 궁금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여기서 잠시만요와 같은 말을 한 후 뜸을 들이면 사람들은 궁금증 때문에 긴장하게 되고 상대의 말에 더 몰입이 됩니다. 아참 여러분, 잠시만요. 5번째, 플레이밍 효과를 이용하라. 여러분, 혹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조삼모사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조공의 고사로 먹이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태도가 원숭이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절반 정도 담긴 컵이 책상에 있으면 그 컵 안에 있는 물을 보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프레이밍 효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창문틀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를 말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어떤 틀이 있느냐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행동경제학자는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6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제시하는 두 가지 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 치료법으로 200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B. 치료법으로는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은 33%이고 아무도 살지 못할 확률은 67%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72%의 사람은 A를 선택했고 28%의 사람이 B 치료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틀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렌터카 업체 ABC에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2등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한다. 같은 내용도 어떤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현격히 달라집니다. 제발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맛있는 냄새 효과를 이용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을 것입니다. 상대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수록 자주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갖가지 대화법에 의지해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려 하지만 아쉽게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비언어적 의사소통법입니다. 인간관계가 비틀어진 경우에도 냄새나 향기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데 특히 빵 냄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맛있는 빵 냄새 효과라고 하는데 빵 굽는 냄새가 낯선 사람에게 더 긍정적이고 친절하며 이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는 빵 냄새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절반은 맛있는 빵 냄새가 솔솔 나는 빵집 앞에서, 나머지 절반은 옷가게 앞에서 가방 속 물건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빵집 앞에서는 77%의 사람이, 옷가게 앞에서는 55%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토대로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후각수용체는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형계라는 뇌 영역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냄새를 맡았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백화점, 서점, 여성 의류 매장, 레스토랑에 방문하면 특유의 향이 감도는데 바로 향수 마케팅을 이용해서 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와 껄끄럽거나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점심시간이나 출근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빵을 구매해서 회사로 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저는 붕어빵 3마리면 됩니다. 7번째,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활용하라. 여러분, 쉬운 말로 할 수 있지만 자꾸 어려운 심리학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오늘은 좀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긍정적이면 성공할 수 있다. 정말 솔깃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각 계층의 고충도 다양합니다. 매일 대학에 떨어지는 재수생, 매일 면접에 떨어지는 취준생, 50도 되기 전에 정리해고를 당하는 중년들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꿈, 비전, 성공은 이룰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에게 막연히 성공을 부추기는 낙관주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힘든 현실이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무조건 잘 될 거라는 공허한 희망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스톡데일 패러독스, 즉 현실을 인정하되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비관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해 미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기업의 대표라면 어설픈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앞으로 많은 난관이 닥쳐오리라 예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남기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취업에 작고 떨어지는 자녀에게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말자.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해두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한 희망과 낙관은 공허하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선 낙관은 힘이 됩니다. 꿈을 꾸고 싶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점검하고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방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게 부탁하는 설득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양화하는 부탁,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 있는 말로도 설득하지 못한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게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부탁 좀 해보겠습니다.